네, 안녕하세요. 김소라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내가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일을 했으니까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어렵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소득세를 떼고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근로자로 봐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봐야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실제 사례랑 연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나 프리랜서 계약서 썼는데, 또는 사업소득세를 떼고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부당해고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고 사대보험도 안 들었고 세금은 3.3% 공제를 했으니까 나는 근로자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퇴직금도 없고 해고돼도 그냥 어쩔 수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일단 근로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 보려면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즉, 내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든 근로계약서를 썼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이나 방식, 시간이나 장소를 정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돼, 이 일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곳에서만 처리해야 돼 라고 정해져 있으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취업규칙 같은 규정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보는데요. 회사에 사규가 있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라고 하면 당연히 그 사규에 적용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취업규칙에 적용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인데요. 사실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프리랜서인데 회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지휘 감독을 하나하나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프리랜서라기보다는 근로자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휘 감독 여부도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나 대신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내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뽑아가지고 일을 대신 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보다는 프리랜서 쪽에 더 가깝겠죠. 그리고 근로자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나 재료 같은 거를 본인 사비로 하는지, 아니면 회사 돈으로 그 도구나 재료를 준비하는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업종들이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인 직업이 미용사, 헬스 트레이너, 학원 강사 같은 업종인데요. 업종별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미용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많이 쓰시죠. 보통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근무를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객 배정을 원장이 하고, 그리고 시술 방식이라든지 예약 접수, 아니면 고객 응대 방식, 이런 것도 그 미용실 샵에서 정한 방식대로 따라야 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때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플러스 알파로 시술에 대한 거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받는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런 구조에서 일하는 헤어 디자이너에 대해서 근로자로 인정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원장이 근무 시간, 업무 방식을 정했고 휴무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고 다른 미용실에서 일도 못하게 하고, 그런 내용들이 계약서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근로자다라고 판단을 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헬스 트레이너인데요. 헬스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 트레이너인데 내가 몇 시부터 출근해서 몇 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지도 정해져 있고, PT 금액도 정해져 있고, 상담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회원이랑 스케줄 조정할 때도 센터에 보고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때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더더욱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 강사 같은 경우에도 자주 질문을 받는 직업 중 하나인데요. 강사 계약서라고 해서 다 프리랜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강의 과목이라든지 시간표, 교재, 수업 방식, 이런 거를 학원에서 정해주고, 강의 계획서라든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원생 상담이라든지 홍보, 청소, 이런 부수적인 업무까지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는
프리랜서라기보다는 근로자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는 뭐 강사 위촉 계약서, 뭐 프리랜서 계약서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그런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내가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고 3.3% 사업소득세를 냈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근로자 아니고 프리랜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고 급여도 기본급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내가 해고당했을 때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가능하겠죠.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 한 장으로 쉽게 정리되는 문제는 아니고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실 사건을 하다 보면 좀 복잡한 사건이 있고 쉬운 사건이 있고 그런데요.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 내가 이거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부당해고 신고를 해볼 수 있는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